Culture, like good food, street fashion. There are many things to look at, many places to visit, and we expected it to be really, I would say, fruitful. I came one first time for an exchange program, and I honestly came because I wanted to go to Japan, but didn't have Japan, so I just chose South Korea. Well, the culture and the food. Yes, the food. And yeah, as well, like I love K-dramas and K-pop, so it's all the entertainment music industry. Yeah. In France, everyone is talking about Korea, the nightlife in Korea, the nightlife, sorry. And all those shops that we haven't in France, all those food that we haven't in France. And yeah, I think that's why we chose Seoul for our trip. Why did I move here? I guess it was the weather. Or I don't know, that thing, that magic. I am convinced South Korea is living in the future. I'm at a train station in Gangneung and I forgot my charger, which is so stupid. But look at this. Tourist information, and that's a wireless charger. This is so convenient. Ta-da! It's charging. Korea, I love you. क्यों आए हो यहाँ? पैसा कमाने, बड़ा आदमी बनना। दरख्तों पे उगता है, ये लगता है तुम्हें? बड़ा आदमी बनने के लिए, पैसा कमाने के लिए खून बहाना पड़ता है। बहा लोगे? जी सर, बहा लूंगा। After graduating high school, I was just bored, so I just studied a lot of languages for fun. And then I watched a documentary about K-pop, and then I was like, okay, this is gonna blow up, so I have to learn Korean too. And then I started studying Korean, and then the more I studied, the more I fell in love with it.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길을 걷다가 외국인을 만나 왜 한국에 오셨나요? 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BTS 때문에요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K-드라마 속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라고 답하곤 해요. 또 어떤 이들은 한국 화장품과 뷰티 제품이 최고라서 직접 체험하러 왔어요 라고 하죠. 각자의 특별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인 나라로 비춰지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라고 해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와 첫인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영국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어요. 늘 비슷한 하루가 반복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유일한 즐거움은 퇴근 후 집에서 즐기는 K-드라마였죠.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 편, 두 편 보다 보니 어느새 스토리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모습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저를 완전히 사로잡은 건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이 드라마 속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한옥과
전통적인 한복의 색감은 정말 압도적이었죠. 등장인물들이 한옥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는 장면이나 아침 햇살 아래 펼쳐진 고요한 한옥마을의 풍경은 제가 알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줬어요. 매일 드라마를 보며 마음 한구석에서는 생각했어요. 와, 이런 풍경을 가진 나라가 진짜 존재한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데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그저 상상에만 머물렀죠.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나라에 간다는 건 저에게는 너무 큰 도전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가장 친한 친구 레이첼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앨리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 그냥 상상만 하고 있을 거야? 아니면 한번 진짜 가보겠어? 직접 그 한옥에 서보는 거야. 차를 마시고 한국 음식을 먹어보는 거지.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는 건 어떠니?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바로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너무 멀고도 낯선 곳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모든 게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졌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설렘이 차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결심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자라는 마음으로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여행 브이로그 영상을 찾아보고 다양한 한국 문화 소개 영상을 보면서 점점 더 흥미가 생겼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서울 근교의 한옥마을을 걸으며 한복을 입고 다니는 외국인의 모습이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워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저게 나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무려 2시간이나 한국의 전통 문화 그리고 꼭 가봐야 할 여행지에 대해 찾아보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꿈만 꾸지 말고 진짜 한국으로 가보자. 다음날 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답니다. 출발 날짜를 확정짓고 나니 설렘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한국은 과연 내가 기대한 대로 멋진 곳일까? 하지만 그때 이미 저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경험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줄 거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새로운 경험을 꿈꾸고 계신가요? 망설임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한 발 내디뎌 보면 생각보다 더 멋진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 한국 여행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느낀 첫인상을 들려드릴게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가득 찼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여기가 정말 내가 그렇게 꿈꾸던 한국이구나 라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로 느낀 것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다 하는 점이었어요. 공항 안내소에서 길을 물어보니 직원분이 환한 미소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거든요. 낯선 곳에서 받는 그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답니다. 인천공항은 그 자체로도 너무 놀라웠어요. 시설이 깨끗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돋보였으며 곳곳에 안내 표지판도 잘 정리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한 저도 전혀 헤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인터넷 환경이었어요. 공항 어디에서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초고속 와이파이 덕분에 저는 도착하자마자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며 한국에 도착했다고 자랑할 수 있었답니다. 엄마, 여기 정말 멋져요. 와이파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열차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인지 보고 또 한 번 놀랐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높고 화려한 빌딩들, 거리마다 밝게 빛나는 간판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작은 가게들과 전통적인 느낌의 공간들이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현대와 전통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열차 안에서는 한국인 승객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신기해서 계속 창문 밖을 바라보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참 평화로워 보이는구나 라고 느꼈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저는 제일 먼저 숙소로 향했어요. 제가 예약한 숙소는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숙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은은한 나무 향과 함께 따뜻한 조명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답니다. 멀리서 오셨다면서요? 배고프실 텐데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와 정성 가득한 대추차 한 잔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날 밤 한옥 게스트하우스의 조용한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구나.
한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놀라움과 감동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모험을 기대하며 깊이 잠들었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첫 번째 음식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음식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죠.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한국에서의 둘째 날 아침, 저는 숙소 주인 아주머니께 추천받은 전통 음식점을 찾아갔어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한국에 왔으면 한식을 꼭 제대로 맛봐야죠. 김치찌개가 제격이에요. 김치찌개라는 음식은 이름만 들어봤을 뿐 실제로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긴장되기도 했지만 호기심이 더 컸답니다. 음식점에 들어가자마자 느껴진 건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나무로 된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한국 전통 그림들이 저를 마치 드라마 속의 한 장면으로 데려다주는 듯했죠. 직원분이 환하게 웃으며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 저는 추천받은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잠시 후 커다란 냄비에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가 제 앞에 놓였어요. 강렬한 붉은 국물이 얼마나 매울지 걱정스러웠지만 그 매콤한 냄새가 입맛을 확 돋워줬죠. 게다가 김치찌개와 함께 나온 다양한 반찬들, 10가지가 넘는 작은 접시들에 담긴 나물, 전, 멸치볶음, 그리고 물론 김치까지. 저는 이런 식사 스타일이 얼마나 특별하고 풍성한지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국물 한 숟갈을 떠먹었을 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매콤하면서도 깊고 풍부한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입안에서 퍼지는 감칠맛은 정말 잊지 못할 정도였어요. 뜨거운 국물과 함께 밥을 한 입 먹으니 왜 이 음식이 그렇게 사랑받는지 알 것 같았어요. 게다가 김치찌개 안에는 돼지고기, 두부, 양파 등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있어서 한 그릇만으로도 정말 만족스러웠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한국인 할머니께서 저를 보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첫 한국 음식인가 봐요? 잘 드시네요.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맛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김치찌개의 유래와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친근하고 따뜻한 대화는 제게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끼게 해주었답니다. 하지만 음식 경험에는 작은 위기도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한국에서는 식당 앞 계산대로 가서 직접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테이블에서 기다리기만 했고 직원분은 제가 왜 안 오는지 궁금해하며 눈치를 주는 것 같았죠. 순간 당황했지만 옆 테이블의 할머니가 제게 여긴 직접 계산대에 가야 해요 라고 알려주셔서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 작은 해프닝 덕분에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하나 더 배우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김치찌개는 제 마음속에 한국 음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어요. 저는 이 음식을 통해 한국 음식의 따뜻함과 깊이를 느꼈고 나아가 한국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정겨움까지 엿볼 수 있었죠. 다음 이야기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느낀 매력적인 순간에 대해 나눠볼게요. 제가 어떻게 전통 한옥과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기대해 주세요.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저는 전통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옥마을로 유명한 전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죠. 버스를 타고 도착한 전주 한옥마을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아름다웠어요. 고즈넉한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전통 한옥들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답니다. 특히 제가 감동받았던 순간은 직접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걸을 때였어요. 한복 대여점에서 고운 파란색 저고리와 은은한 꽃무늬가 새겨진 치마를 골라 입었을 때 거울 속 제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한복의 부드러운 옷감이 몸을 감싸는 순간 그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왜 수백 년 동안 사랑받아 왔는지 알 수 있었답니다. 한복을 입고 걷는 동안 지나가던 한국인들이 친절하게 미소를 지어주며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 작은 칭찬들이 저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죠. 골목길을 걸으며 발견한 작은 전통 찻집에 들어가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는 시간도 잊을 수 없어요. 은은한 차 향과 창밖으로 보이는 고즈넉한 한옥의 풍경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그 순간 한국 전통 문화의 평화로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답니다. 또한 전주에서는 판소리 공연도 볼 수 있었어요. 판소리의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그 강렬한 목소리와 북소리가 제 가슴 깊은 곳까지 울리는 듯했죠. 비록 한국어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언어를 초월해 저에게까지 전해졌어요. 판소리 가수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열정과 전통 악기의 생동감 넘치는 소리가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한국의 전통 예술이 단순히 아름다운 것 이상으로
얼마나 깊은 이야기와 혼이 담겨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한국 전통 문화가 현대와 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옥마을 내에 있는 카페들은 전통적인 한옥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메뉴와 인테리어를 함께 선보이고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서 저는 한국이 정말 독창적인 나라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저는 한국의 전통 문화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대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복, 판소리, 그리고 한옥에서의 경험은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가장 매력적인 순간들이었고 한국이 가진 특별함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까지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았던 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구나.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나라를 더 많이 알고 싶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여행지 이상의 의미로 남게 되었어요. 그만큼 잊지 못할 감동과 따뜻한 기억을 선물해 주었답니다. 다음에 또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더 많은 전통 문화와 새로운 장소들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한 번쯤 한국에서 그 특별한 매력을 직접 느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려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특별한 한국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